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생후 3개월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우리 집에서 아이를 봐줄 돌보미를 구했는데요.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아이를 맡겨놓고 나갈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려 돌보미에게 동의를 구하자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일을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돌보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CCTV 건은 없는 일로 했는데요. 여전히 저는 아이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돌보미 몰래 녹음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혹시 제 행동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생후 3개월이면 굉장히 어립니다. 근데 뭐 요즘 워낙 이런 기사들이 자주 나와서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돌보미 분 몰래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녹음을 할 때 보통 저희도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방과 뭐 나의 목소리가 같이 들어가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예,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말이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이 이제 동의 여부인데요. 네. 뭐 동의를 받으면 합법, 뭐 동의를 안 받으면 불법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녹음과 관련해서는 동의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녹음에서 중요한 것은 예. 내가 대화자이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한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 대화에 껴있지 않은데 예. 그 타인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 이것은 이제 도청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나는 그 대화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 타인들이 서로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내가 녹음을 한다면 그건 도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준만 한 가지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동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합법이고, 없고, 예. 내가 대화에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렇게 녹음을 하려는 거는 이제 이 상담자분이 집에 없을 때를 대비해서 녹음을 하는 거니까 또 도청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권 변호사님도 아이 있잖아요. 네, 아이 있습니다. 네, 걱정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생각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은 저희 친구들이나 저희 또래에서는 아기들을 많이 키우는데 예. 이제 친정 엄마가 봐주시는 경우가 1등이고 예. 그렇지 않으면 맡겨야 됩니다. 네. 근데 맡길 때 정말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 믿을 만한 분 한 분 구하면 정말 서로들 기뻐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CCTV도 사실은 좀 거의 다 설치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예. 만약에 부동의하신 CCTV 싫다 이러시면 대부분 그분을 부르지 않는 선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또 아이 키우시는 분이니까 뭐 냉정하게 현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을 때 뭐 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처벌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 16조에 의하면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벌됩니다. 그리고 타인 간에 불법 녹음된 그 대화를 네.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도 동일한 처벌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3개월 아기 앞서서 제가 굉장히 어리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3개월째 또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이 부모님의 심정도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대화를 참여를 하면 또 괜찮다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3개월 아기는 옹알이 정도 하는 겨우 수준인데 100일도 안 되는 아기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대화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이제 아기와 이 부모 간의 이야기를 예. 안 되지는 어떤 서로 의사소통을 네. 과연 대화로 볼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뭐 부모가 뭐 아이한테 뭐 말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밥 먹자 이런다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 부모님은 대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간의 대화를 녹음을 하게 되면 그건 도청이 되겠죠. 부모님이 그걸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가요? 예. 나는 부모님은 대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대화가 아니라 뭐 부모의 일방적인 얘기 내지는 뭐 대화의 수준이 아닌 어떤
의사의 전달이라고 본다면 네. 그건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또 도청이 아닌 것이 되고요. 그래요?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워지죠.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법원도 아직 명쾌한 입장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형사 사건에서 네. 뭐 직접적으로 이 아이와의 얘기가 아이와 보모의 얘기가 위법하냐 불법하냐 뭐 적법하냐 이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제 보모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있어서 네. 그 대화 내용을 녹음했을 경우 그 대화의 녹음한 상태를 보모를 처벌할 증거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얘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 법원에서는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인 녹음이 아니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요. 네. 아직 명확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좀 복잡합니다만 이 3세 아이와의 보모와의 어떤 이야기는 네. 일단은 부모님과의 대화는 아니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녹음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부모님이 녹음하는 거는 예.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제 3개월 아기와 네. 보모와의 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네. 관점이. 자, 그러면 이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방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판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1심에서는 사실은 이 대화자 간의 녹음을 불법 녹음했다라는 이유로 그것이 이제 증거 능력이 상실돼서 무죄가 났었습니다. 오. 그랬다가 2심에 가서 아니다. 이것을 아기와 어떻게 대화한 것이라고 보겠느냐. 이것은 불법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이유로 2심에서는 다시 유죄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예. 상고심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그렇군요. 부분이 명확하게 대법원의 입장이 나와야만 제가 예. 그것이 뭐다라고 말씀은 드릴 텐데 네. 지금으로서는 10개월 아기에 대해서도 대화가 아니라고 본 만큼 3개월 아기는 더더욱 대화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저희가 하나의 뭐 판례가 나오지 않은 네. 그런 지금 사건을 상담을 하게 된 건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네. 저희도 이렇게까지만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